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명상 들어가기 전에 항상 뭘 먼저 하라고 하냐면은 일단 목을 푸세요. 그래요, 목을. 경부를 푸세요. 그 다음에 저평고를 푸세요. 이걸 먼저 하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자, 경부 사각근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횡격신경을 올가미를 해. 그럼 횡격신경이라는 건 뭐예요? 횡격막을 움직이게. 이 횡격막도 근육입니다. 횡격막도 근육인데 횡격막 운동이 잘 돼야 돼. 그러면 횡격막 안에 뭐가 있어? 심장과 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돼야 되고 심장도 안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심장 마사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마사지를 해주면 심장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평골 마사지를 해라는 거야. 그래서 뇌파를 바로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스트레스라든가 뇌파를 조절할 수 있는 데는 여기야.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이쉬고 4초간 들이쉬고 멈추고. 저는 멈출 때 뭐라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1단계에서는 참여합니다. 이게 내가 뭐냐면은 화낸 것을 이제 참여합니다로 이렇게 한다면은 명상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들이쉬고 멈춘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해요.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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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속으로 명상을 할 때. 그러면 참여합니다. 한 번 할 때 1초야.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속으로 명상을 하면서. 그럼 한 5번, 10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멈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숨, 날숨. 이제 내쉴 때, 봐봐요. 평상시에 내쉴 때는 좀 길게 못 빼네. 이게 코로 내쉴 때 길게 못 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해주면 돼요. 소우주를 하고, 소우주 상태에서, 하면은 10초든 20초든 길게 할 수 있어. 들이마셔 봐봐요. 들이마시고, 바로 내뱉을 때 이제 내뱉을게요. 옴 한번 해봐요. 길을 해주세요. 옴 해봐요. 해봐요. 길게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쉬는 게 길어질 수가 있죠. 근데 보통 그냥 코로 내쉬려고 하면은 많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길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옴을 그냥 이렇게 발음합니다. 옴, 발성. 하고 다시 멈춰. 멈출 때 뭐래요?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욕심낸 것, 그 다음에 하나씩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욕심낸 것을, 뭐예요, 욕심낸 거? 내가 어리석은 거.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거. 내가 애들한테 잘못한 거. 뭐 이런 걸 놓고 참여합니다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해서 명상을 들어가면 돼. 그러면 호흡법과 명상법이 같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 그러면은 바로 뇌파가 아까 같이 다운이 바로 돼버려. 그럼 명상도 깊어지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면에 이제 좋은 점도 알겠죠? 아까 멜라토닌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수면에도 좋죠. 왜? 멜라토닌이 형성되니까. 또 뭐 그래요? 뇌파를 안정화시키니까. 뇌파를 다운시키니까. 수면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뇌해독이 되는 거죠. 뇌해독. 신경해독. 또 마음의 해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아까 뭐랬어요? 1차 성전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걸 지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조숙증 예방을 하죠. 그래서 수면의 질도 많이 좋아지게 하고. 봐봐요. 저평골이 안 좋으니까 비염이 생기잖아요. 비염 있는 애들이 키가 안 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비염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다? 저평골에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저평골에 제한이 있으면 어때요?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까 뇌하수체 문제도 안 되겠고, 그죠? 시상하부 안 되겠죠? 그럼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 그럼 성장이 지장이 있죠. 그럼 비염 있는 환자는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치료해야 돼? 저평골부터 치료해줘야 돼. 그게 우선이죠. 그러면서 비염을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키 키우는 것을 병행을 해야 되죠. 1차적인 것은 비염을 없애주는 거예요. 비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저평골 마사지밖에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손과체에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자파.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보죠. 게임기 하죠. 컴퓨터 하죠. TV 보죠. 그 TV 틀고 자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이 손과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유튜브 쇼츠가 우리 인간의 이 중독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해독을 시켜주는 게 정반대입니다. 멜라토닌. 이게 저기 손과체가.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상이 있고 시상 아래에 시상하부가 있었고 뇌하수체가 있었죠? 이렇게 바로 붙여 있고 이제 그 밑에가 뇌간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 뇌척수액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뇌척수액이 이걸 다 싸고 있어요.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뇌간이란데 뇌신경 들어봤죠? 몇 개 있어요? 12쌍. 후신경부터 시신경, 뭐 동안신경, 활차신경 많이 들어봤죠? 미주신경, 뭐 부신경, 이 12신경 12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저평골에 제한이 생기면은 이 뇌신경 12쌍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후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3차신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와우 전정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이렇게 12쌍입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운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뇌관 중에 기저액에서 도파민 문제가 생기죠. 이게 뭐예요? 파킨슨. 그 다음에 우울증도 세로토닌 부족을 되는데 그런 것도 아까 뭐예요? 뇌하수체 이런 데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이를 악물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아는 분 어머니 이걸 해주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평고는 기저액, 뇌간 등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젊게 합니다. 그래서 신경해독, 신경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평골입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인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이 죽음으로써 노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 신경이 죽음으로써 통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만성 치료는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호문클루스 이 그림이 이제 뭐냐면은 뇌에서 이제 마지막 보시면 돼요. 뇌에서 담당하는 그 분야들을 그 비율만큼을 이렇게 인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참 못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손과 이 혀를 많이 움직일수록 뇌의 신경의 효과가 좋다. 손과 혀를.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저평골이잖아. 저평골 마사지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돌리는 걸 내가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 혀 돌리기. 평상시에. 이게 혀 운동이죠. 이게 뇌의 가장 큰 운동입니다. 자, 일단은 뇌신경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줄기세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돈이 비싸. 비싸죠. 돈이 비싸. 가장 좋은 방법이야. 지금 신의학에서 나올 수 있는 첨단 재생이죠. 줄기세포. 또 다른 방법은 뭘까?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거야. 내 몸에 줄기세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원래는 지방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지방에.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는 골수에서 이 내 안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에가 더 많아. 여기에서 뽑은 것은 골수세포, 줄기세포가 많이 없는데, 이 내 안에 있죠. 내 안에서 돌고 있는 특수액들은 골수세포가 엄청나게 많아. 줄기세포가. 그래서 뭐예요? 내 특수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청소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충성. 그 다음에 이걸 살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산소하고 콜레스테롤. 자, 산소는 일본 환자 의사 중에 얼굴을 꼬집고 막 문지르고 꼬집고 이렇게 했더니 뇌의 산소 포화도가 240% 뭐 250%가 올라갔다는 거야. 뇌의 산소 포화도가. 뇌 혈액에 그럼 우리가 저평골 마사지는 안쪽까지 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훨씬 더 산소 포화도를 올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내적 수액과 림프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노폐물 해독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봐봐요. 내적 수액에서 있는 청소까지를 저평골이 해주면서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면서 어때요? 우리가 뭐만 더 필요하면 돼? 콜레스테롤 이제 있잖아, 몸에. 그러면 산소가, 신경과 뇌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증이 심한 것은 무조건 신경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 알겠죠? 만성 통증은 신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 안을 풀어줘야지. 입 안에서. 신경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야 얼굴이 젊어져야 되잖아. 우리 환자 중에 70세 먹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지금 토목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도면을 보면 글씨가 엄청 작은 거 있죠. 신문보다 더 작은 글씨가 있어. 그것까지도 그냥 봐.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줬더니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피부가 이제 그 동창회를 가보면은 자기 혼자만 피부가 팅팅하는 거야. 엄청 주름살도 없어지고 혈색이 좋아졌으니까. 홍반성 난창 치료법이 뭐예요? 홍반성 난창이라고 들어봤죠? 홍반성 난창, 루푸스, 홍반성 난창. 그러면 얼굴 어떻게 홍조가 일어나요? 안면 홍조가? 나비 모양으로 납니다. 그게 왜 나비 모양이야? 저평골 제한이잖아. 저 안면 홍조 있죠? 지금 얼굴색이 안 좋은 것도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해줘야 돼. 그 혈색이 안 좋고 피부 막 이게 한 거 내가 말했어요? 부신 피지. 부신의 자극 호르몬이 안 나가고 있잖아. 저평골 제한으로. 그 다음에 내 몸에 진통을 시켜주고 염증을 잡아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다 없다? 안 만들어주고 있죠. 부신 피질에서 거기에서 8가지의 스테로이드를 만들어요. 근데 저평골 제한이 생기니까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러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염증과 이런 걸 통증을 잡아줄 스테로이드 자체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만드는 합성 스테로이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스테로이드는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합성은. 몸에 계속 누적이 돼. 그러니까 뭐가 돼? 문페이스 이렇게 막 붙는 거야, 이게. 몸은 더 독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래서 스테로이드 줘요. 근데 천연 스테로이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빨에 쓰여줘야지. 그러니까 피부 좋아지고 그러게. 근데 그 환자분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맞출게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한테 요걸 가르쳐 줬어. 근데 그 환자분 와이프가 전정신경염을 알았어요.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귀 안에 있는 전정신경이라는 게 있어. 그 이건 뇌이야. 그래서 귀에 봐봐요. 요 축두부 여기가 귀야. 여기가 뇌 속에 안에 여기 깊은 데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치료하냐고. 중이도 뇌 수술이에요. 중이염도. 요 안에 있어요. 뇌 안에. 여기 안에가 이제 뇌이야. 뇌이. 접혈골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빨간 게 접혈골이거든. 지금 축두골과 접혈골이 이렇게 가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 축두골 안에 다 있어. 접혈골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걸 해야죠. 그래서 전정신경염은 엄청 심한 겁니다. 걷지를 못해요. 왜? 어지러워서. 꼭 술 취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그러니까 원래 스튜디오스가 귀가 많이 안 좋아요. 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비행기 타고 그러면. 그러면 귀가 다 망가지는 게 직업병이야. 걔들 울어. 그런 애들 많아요. 스튜디오스. 압이 여기 귀에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근데 일반 마사지만 해주면 되거든. 직업병이죠, 이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전정신경염으로 몇 년 고생을 했어요. 양방에서도 약이 없으니까, 치료법이 없으니까 스테로이드만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해주니까, 아우, 눈도 맑아지고 좋아요. 막 그래. 비염도 내가 좋아지고 막, 너무 좋아. 막 그 아저씨가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지금 전정신경 때문에 어지러워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 모시고 왔어. 원래 이제 다니던 환자인데.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줬다. 그런데 15일 만에 나왔어요. 15일 만에. 15일 만에. 이걸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남편분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어. 왜 이 빨리 안 가르쳐? 왜 이제 가르쳐 주냐고. 왜 이제 가르쳐 주냐고. 자기는 한 달 전에 알았으면서. 그렇지. 고생이랑 고생은 그거 다 해놓고. 바가지로 먹었어. 그래도 고마운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로 갔어. 괜찮네? 비행기 못 탔을 거 아니야. 괜찮네? 그 다음에는 하와이를 갔어. 하와이. 하와이. 다음에는 이제 유럽 한번 간다고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던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이 말이야. 멀쩡해. 그리고 다른 전정신경 환자가 또 있었는데, 그 전에는 내가 접혈골로 이거를 연결시키기 전에는 전정신경염 치료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우리 환자 중에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염, 이거 이제 된다. 이거 치료한다. 이걸 해라. 했는데, 원장님 제가 몇 년 전에 전정신경염이라고 했잖아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차트 보니까 전정신경염이 써졌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치료법이 이제 없었던 거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지러우면은 내가 막 목침 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증상이 완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환자도 전정신경염 한 15일 정도 마사지하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정신경염이 작년에 2케이스 치료가 됐어요. 근데 양방에서는 이건 치료 불가라. 엄청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제 접혈골까지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목 부분 들어갈 거예요. 목 부분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강의를 좀 길게 갈 겁니다. 이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풀어줄 거니까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고, 끊어주시고.